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6월 말, 그러니까 한 달 전입니다.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이 1만 가구에 다다르면서 미분양의 무덤이다 라고 하는 대구를 제끼고 전국 미분양 주택 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경기 지역의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5월보다 30% 이상 늘었다는 것이 이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수도권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인천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라고 하지 않고 인천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서울과 인천까지 전체를 수도권이라고 본다면 미분양 가구 수는 1만 5천 가구가 넘습니다. 자, 경기권만 보자면 5월에서 6월 한 달 사이에 미분양 물건이 12% 정도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한 지가 한 3, 4개월 됐는데 미분양은 쌓여만 가고 있다. 정말 아이러니한 부동산 시장이죠. 수도권을 제외하면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대구입니다. 대구도 9,533가구에서 9,738가구로 늘어났는데 줄어들고 있질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늘 이렇게 수요가 있다 싶으면 공급이 몰리고, 공급이 몰린다 싶으면 또 미분양이 늘어나고, 미분양이 많아서 공급을 줄이면 또 다시 수요는 또 늘어나고, 반복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에서 이왕이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시는 게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겠죠. 자, 미분양이 좀 심각한 지역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 지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한 달 사이에 30%나 미분양이 급증했고, 대전이 3,299가구, 그리고 충남 지역이 5,536가구, 이걸 합치면 8,835가구인데요. 정말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대전의 경우도 한 달 사이에 미분양이 30% 정도 확 늘어났습니다. 지금 대전 지역은 분양물이 많죠. 게다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니 뭐니 해서 초고가에 분양을 했지만 결과는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고요. 아파트마저도 미분양이 많은데 고가의 오피스텔을 쳐다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경우 초고가로 분양하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정말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아니라면 초고가의 분양가보다 가격이 더 오르려면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어쩌면 분양가보다도 계속 가격이 밑돌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고 쳐다보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방의 초고가 수요는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절벽에 수도권으로 경제 인구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경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경기도 미분양이 늘어난 지역을 체크해보면 평택, 이천, 안성 지역입니다. 서울에선 좀 거리가 먼 지역이죠. 이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중에 평택에 분양이 좀 많았고요. 평택으로 이사하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사가서 실거주한다라기보다는 부동산 급등기에 사람들이 평택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람 잡으면서 평택이 좀 떴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미분양이 3,289가구나 남아있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평택은 화양지구와 가재지구, 그리고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이 지역에서 미분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 쪽으로 가보면 안흥지구, 또 선정동 중심으로 미분양 적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천 지역에 1,405가구가 미분양이 났는데 이 지역에 1,405가구가 미분양이다라는 얘기는 전체 분양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이 미분양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안성 지역인데요. 경기도에서는 뭐 안성 지역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진사지구, 죽산지구, 당황지구 이쪽에서 분양이 좀 어려워지면서 1,274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수도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요. 제가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런 지역에 분양을 받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어렵다 생각이 되는 지역을 얘기할 때는 질문을 다시 드리죠. 실거주 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실거주로 분양받는 것이 아니고 투자로 분양받는 거라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 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게 질문을 하실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분양받거나 매수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좀 더 싸게 분양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공급자의 마인드로 상담해 드린 것이 아니라 수요자적 측면에서 상담을 드렸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싸게 분양받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죠. 제가 대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대구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옆집은 나보다 1억 싸게 분양받아 들어왔다 이래서 입주를 못하게 막 막고 들어눕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분양받는 거 신중하셔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을 덜컥 받고 보니 미분양으로 분양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걸 뭐 좀 더 깎아서라도 빨리 분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초기 분양가보다 낮춰서 분양을 하는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처음 나온 분양가대로 샀는데 다른 사람들은 분양가를 좀 낮춰서 더 싸게 샀다. 이거 뭐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는 미분양도 많이 늘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거, 준공 후에도 미분양 상태인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38%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많으면 시공사나 시행사의 자금 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 압박이 생기게 되겠죠. 악성 미분양이 40%가 넘으면 웬만한 시행사는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준공 후 미분양이 전체 물량 중에 20% 정도 되면 시행사도 위험하지 않고요. 시공사도 공사비를 이미 다 챙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완판을 기대하고 분양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양 완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가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완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사의 이익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양 완판보다는 좀 더 비싸게 분양을 해서 천천히 분양 완판되는 것을 시행사에서는 더 선호합니다. 시행사 또는 조합 입장에서 분양을 할 때 초기 분양률이 30% 정도만 나와도 이건 뭐 대단히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준공 전까지 천천히 분양하면 되니까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는 거죠. 요즘은 특히 묻지마 청약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부적격자가 많기 때문에 청약 후에 정당 계약을 할 때는 경쟁률만큼 계약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수도권의 미분양 증가 또 악성 미분양의 증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해야 미분양도 빨리 해소되고 또 부동산 PF도 해소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뉴스에서 집값이 오른다 라고 보도를 했고, 또 사실 지금 한 4, 5개월 정도 집값이 반등한 곳이 꽤 있기는 하죠. 다만 뉴스에서 말하듯 그렇게 마냥 고공행진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공급 부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하면 단군 역사 이래 공급이 남아돈다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공급이 많아서 미분양이 나면 그냥 공급 과잉이다 라는 학문적인 용어를 써서 좀 덜 와닿게 할 뿐이죠.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건설사나 또는 부동산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죠. 그들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의 시각이고 뉴스를 내는 주체도 공급자이기 때문에 사실 공급자가 뉴스를 내지 수요자가 뉴스를 내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수요자가 뉴스를 낼 때는 뭐 하자가 심각할 때 사건 사고로 보도가 되는 일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데이터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지난해 2023년에 외식업체 81만 8,867개 중에 폐업한 업체가 자그마치 17만 6,258개나 되는데 폐업률로 따지면 21.52%에 달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가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다 라고 봅니다.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 금융이자 비용이 좀 과다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쓸 돈이 없습니다. 또 영업하시는 분들, 상인들은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올라가기 때문에 장사를 정말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이 겨우 버티는 수준인 거죠. 또 그래서 건물주가 되면 참 좋은 줄 알고 건물주가 되고 보니까 임대료 받아서 은행 대출 이자 내면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건물을 가진 사람들도 지금 죽을 맛이고요. 그래서 건물을 가진 분들이 하우스 푸어처럼 건물 푸어가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 중에도요, 의식이 있는 분들, 공부 꽤나 하신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어야 나라가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냥 생각 없이 단순히 부동산 부자인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야 된다, 더 많이 올라야 된다, 특히 내 거는 더 많이 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부양해서 경기 살리려다가 내수 침체가 더 심하게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설정하시고 또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좀 더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